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시죠. 39쪽이요. 39쪽에 4장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번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특광시군 맞죠? 동그라미 2번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고요. 용용용 입지기계정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죠. 3번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맞고요. 4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 사업에 포함된다. 맞죠?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공익사업 세 가지를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합니다. 5번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뭐 이러면 틀린 거죠. 기반시설은 그냥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는 필요하다. 도서관은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53가지 필요하다. 그게 기반시설이죠. 그러면 도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 도로를 만든다. 결정을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이 틀렸고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5번 자주 나온 겁니다. 그 흐름들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도로 등등등을 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어디다 도로를 만들려면 뭘 거쳐야 돼요?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죠. 이게 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있죠.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이 긴 얘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줄이는 거죠.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은 A4용지 종이 한 장이 나오는 겁니다. A4용지 종이 한 장이 나오는데 이 종이 이름이 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또 아니면 지형도면이 되는 거죠. 땅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도로가 다음과 같이 지나간다가 되는 겁니다. 이 빨간 선 두 줄 이름이 뭐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인 거죠. 이 종이 이름은 뭐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지형도면입니다. 도로는 필요하다. 뭐 그것만 갖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이 결정되어야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있어야 이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사업은 있을 수가 없고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해진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 도로 등을 포함하긴 하지만 그 대상 내용이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추상적인 개념 기반시설,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진 도시군계획시설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2번 문제요. 도시군계획시설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우리나라 땅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반드시 X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뻔한 경우요. 가벼운 경우요. 반드시가 틀렸고 그 다음 쪽에서 해설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공동구 파이프들 다 집어넣자고 만들었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 수용해야 됩니다. 맞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중앙관세장이 관리한다. 맞습니다. 그 중앙 아래다가 두 가지를 쓰시죠. 중앙 아래 장관 쓰시고 이퀄 국가 쓰시고요. 그래서 바꿔서 읽으면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국가가 관리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지방이 관리한다. 맞죠? 동그라미 5번 광역시설, 광역 얼마나 커요? 아닌 거죠. 큰 게 아니라 둘 이상에 걸치면 광역이죠. 광역시설은
관계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 중에서 덩치가 큰 거고, 덩치가 큰 거니까 둘 이상에서 같이 약속을 정하거나 회의를 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집하시는 분께서 이제 어느 문제가 너무 길면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제 2번 문제 해설에 위 2번 문제 해설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3번 문제에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계속 갑니다. 내용은 아시고요. 3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기반시설이 53 쓰시고요. 53가지 시설이 있죠. 그것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 분류하고 있다. 시설군 종류와 그에 대한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교통시설로 폐차장, 53가지 중에 하나인 폐차장은 7가지 시설군 중에 하나인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X 틀렸죠. 차가 다니는 거니까 교통시설, 차하고 연결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폐차장은 이제 차가 끝난 거죠. 차를 쓰지 않겠다는 거죠. 고철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차장에 들어온 차들은 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인 거죠.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예요? 환경과 위생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환경에 대한 겁니다. 쓰레기를 엉망으로 버리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폐차장은 저 아래 그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표는 곧 다시 볼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유원지 일정한 공간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공간시설. 동그라미 3번 청소년 수련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 저수지 큰 비 내렸을 때 그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물이 계속 휩쓸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저수지가 있어야 물을 담아두고 그렇게 휩쓸고 내려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재해를 막는다. 방제시설. 5번 하수도 우리가 쓰고 버린 쓰레기 물이죠.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표가 먼저 표의 첫째 줄 기반시설의 종류 53가지 공적시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요. 다음 중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고, 세모 표시한 것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고 되어 있죠. 아래 표가 3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53가지 시설이 있는데 첫 번째 칸 그것들을 7가지로 묶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 각각들을 다 외우실 내용은 아니겠고 7가지 시설군 이름 정도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제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칸은 이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고, 세 번째 칸은 덜 중요하거나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음 이제 4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과 설치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은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결정해야 된다. 원칙 도시군관리계획은 맞죠. 일단 보셨듯이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서울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에 여러 가지 터널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서울에도 이러저러한 터널들이 있죠.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4번 문제의 동그라미 2번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쓰시면 2번 끝에 다음 4가지를 쓰시죠. 공법의 행위주체는 농지법 끝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그러니까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 인격 갖춘 것은 자연인과 법인. 근데 공법의 행위주체는 그러니까 그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묶어보면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죠. 토지공사, 수자원공사는 관청이 아닙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묶어보면 여기 세 가지까지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분들이고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 지방이 있는 거고 공기업,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적 주체가 되는 거고 민간을 사적 주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말을 따로 만들어내느니 그냥 민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협의한다 라고 하는 거죠.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다. 공적 주체는 돈을 묻어두지 않습니다. 보증을 받아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민간은 부도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돈도 묻어놔야 되고 그러니까 보증을 받아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공법에 행위주체 4가지가 있고 당연히 행정청이 아닌 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의 기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4번 기반시설 가운데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뭐 무슨 도로, 무슨 정류장, 무슨 광장 세분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크게 시험 나온 많지 않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공적인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용도구역 X역 공적 사업이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인의 사적인 규제에 관계없이 공적시설은 어디라도 들어갈 수 있죠. 어느 용도지역이라도 어느 용도지구라도 개인에 대한 규제를 제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구역은 그 아래 해설 그 표의 4번째 칸여 이쪽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 말라고요. 개발 제한 셋째 줄 공적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 개발도 하지 마라고 돼 있죠. 공적 개발도 하지 마라고 돼 있잖아요. 용도구역에서는 공적인 사업도 하지 마라고요. 거기는 콘크리트 아예 꿈도 꾸지 마라는 곳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5번 용도구역에 제한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용도구역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5번 문제는 앞문제하고 이렇게 다시 중복이 됐네요. 예, 아무튼 예, 그렇게 됐고요. 5번 문제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지상수상 공중수중지하에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반드시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된다. 맞죠?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은 중앙관세장, 장관, 국가가 관리한다. 맞고요. 4번 지방이 관리하는 시설은 지방 조례로 정한다. 지방이 관리한다. 맞고요. 5번 광역시설은 둘 이상 시설이니까 둘 이상이 서로 얘기하거나 회의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건 1번이죠. 그러니까 6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구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 아래 왠가 파이프들 이러저러한 파이프들이 여기저기 묻혀 있습니다. 파이프 공사할 때마다 매번 도로 차단하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뜯고 들어가서 공사하고 다시 덮고 차단이게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거치대를 두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파이프들을 다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넣어두면 그러니까 공사할 때 들어가서 하면 되고 사람 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뭔가 넣을 때 다시 들어가서 파이프를 넣으면 되는 거죠. 이런 파이프를 넣기 위한 이 지하 구조물이 그러니까 공동구입니다. 근데 공동구에 오지간한 파이프들을 다 넣자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별한 거는 심의를 거쳐야만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해설 보시면 해설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0, 시행령 규정이 있고 그 아래 1번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7번 가스관은 폭발 위험이 있다고요. 8번 하수도 가스가 엄청 심하죠. 폭발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뭐 하나가 그러니까 그냥 수도 파이프가 새는 게 아니고요. 이게 폭발을 하면 이 전체가 다 마비가 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지가 전체가 다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 위험이 있는 것은
심의를 거쳐서 넣는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4번 가스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공공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뻔한 거니까요. 어디 군 3개가 통합해서 하나의 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청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걸 갖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돈 들여서 만들었으면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광역 둘 이상이니까 둘 이상이 같이 모여서 할 수가 있죠. 4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고시일부터 20년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X역 20년 되는 날 밤 12시 다음 날 0시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고요. 8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질문으로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어떤 시설은 지금부터 3년 안에 갑니다. 어떤 거는 돈이 없네요. 3년 뒤에 놔봅시다. 라고 하는 걸 발표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단계별 집행계획 발표는 연말 예산 두 번을 지나면 가닥은 잡을 수가 있죠. 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이 있고 2년 내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각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어느 A시에 도로를 만들겠다 결정한 것도 그것만 한 20건, 도서관 만들겠다 5건, 어디에 수도공사 하겠다 50건 등등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가까이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년 안에 한다 안 한다. 뒤에나 보자 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는 2년 내 발표를 하라고요. 1번 틀렸고요. 동그라미 2번 공부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X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했으면 변경할 때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문이 하나가 있는 방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화장실 가려면 그 문을 열고 나가야죠. 저도 화장실 갔다가 다시 공부하러 들어오시면은 특공대예요. 막 천장을 깨고 들어올 거예요.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거예요. 그 문으로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그 절차 그대로 하는 겁니다. 허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변경하기 전에요. 뭔가 행위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변경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받은 거 변경하기 전에 변경인가. 신고한 거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 어떤 절차,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하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 어떤 건 3년 안에 한다, 어떤 건 3년 뒤에 한다는 걸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시설이 결정되어 있는 그 상태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70가지 중에서 30개는 3년 안에 한다. 40개는 3년 뒤에나 봅시다. 그런데 바로 사업할 게 아니면 가설건축물 3년 쓰고 버리는 거예요. 좀 연장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 허가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 규정 이따 해설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3번이 맞습니다. 4번요.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X요. 그런 거 없죠. 효력 상실은 아주 센 경우입니다. 센 규정이고요. 앞 문제에 있었던 20년 지나도록 착수하지 않았으면 효력 상실이 되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냥 꼭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1단계, 2단계 안 지키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아예
발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지키지 않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효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립 서비스 뭐 그런 수준입니다. 효력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동그라미 5번 2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할 도시군 계획서는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며 2년 후 사업 시행할 도시군 계획서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X 틀렸죠. 3년 내외 착공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 동그라미 1번 지문요. 2년 내 수립하는 거고 동그라미 5번 지문요. 3년 안에 한다. 3년 뒤에 한다는 겁니다. 그 8번 문제 그래서 답은 3번이고 그 3번에 대한 해설을 보시죠. 그러니까 해설에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네요. 어느 부지에 시설 결정이 되면 그 시설을 설치할 거니까 그 부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도로 만들 땅에다 건물 지어봤자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지나도록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 결정해 놓고 2년 지나도록 건물도 짓지 못하게 해놓고 2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에 포함됐다고요. 즉 3년 뒤에나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사업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허가를 받아서 가공 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설건축물 3년 쓰고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작물, 지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 건축법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즉 내부 수리 중 내부 수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제 맞는 것은 3번이었고요.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9번 문제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매수 청구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어느 한 대목 지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 큰 틀을 다 보셔야 되죠. 그래서 9번 문제는 먼저 해설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44쪽에 9번 문제 해설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 해놓고 즉 그러니까 건물도 못 짓게 해놓고 건축물 공작물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못 짓게 됐다.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지목이 대인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분은 시설 결정이 됐으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러 들어오는 걸 기다리죠.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이분 땅을 돈 주고 사갈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돈을 받아서 자기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는 새 땅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기다린다고요. 시행자가 사러 오기를 기다리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제 얘기할 수 있죠. 10년 됐으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땅 사가라. 내 땅 사가라 얘기하는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매수 청구를 합니다. 매수 청구를 하면 그로부터 6월 안에 사겠습니다. 못 사겠습니다. 대답을 한다고요. 사는 거 아니죠. 살 것 같으면 그 돈 있으면 사업을 했겠죠. 매수 결정 아니면 매수 불허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수 결정을 했으면 사야죠. 근데 사는데 또 얼마요? 2년 안에 사게 되는 겁니다. 2년 안에 사게 되고요. 살 때는 당연히 현금으로 사는 게 원칙. 그런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는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을 종이 딱지를 주고 그 땅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산다고 해놓고 2년 지나도록 안 사면 매수 지연 처음부터 못 사겠다 그러면 이분은 허가를 받아서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안 되는 작은 규모들이요. 3층이야 일종 단독주택 3층이야 일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몇 가지 공작물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초점은 기간이요. 그러니까 10년에 6월에 2년이 한 세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요. 지방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여차저차 안 사가면 허가받아서 사업할 때까지 조그만 거 설치할 수 있다. 3330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초점인 거죠. 자,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문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다시 앞쪽 가세요. 43쪽에 9번 문제 보시죠.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알린 날부터 3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X요. 10년의 6월에 2년이죠. 2년입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틀린 것은 지금 1번이었고요. 3번 도시군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맞습니다. 4번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아 3330 그 가운데 하나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맞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 군수에게, 시행자에게, 시설 책임자, 설치관리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10번 문제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지목이 대일 때만요. 건물 못 짓는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만요. 1번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실시계획 인가가 행해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사러 들어오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또 사가라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 X요. 10년에 6월에 2년 6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 통지한 날부터 1년 내 매수 X요. 2년이죠. 5번 매수 청구를 받은 자는 누구라도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현금이나 채권 가운데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X요. 지방자치단체만 그것도 2가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되고요. 11번이요. 국토계획법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임생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맞죠? 2가지 경우요. 동그라미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 전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야 된다. X요. 아무튼 그 사람도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업무용 토지, 그다음에 부재 부동산, 그런 경우에는 약간 투기 냄새는 나긴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3천만 원까지는 현찰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전부 틀렸고요.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매수 여부 결정. X 틀렸죠. 6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X요. 10년 이내인 거죠.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X요. 공시지가가 아닌 거죠.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 벌금을 때리기 위한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관청에서 어느 땅을 사갈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를 집어넣고 그러면 그 감정평가업자는 그 주변에 표준지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공시지가로 그 동네의 대표적인 땅, 그 값으로 이 땅을 사갈 수는 없다고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맞아요. 그렇지만 공시지가로 한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즉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 기본순환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이제 부동산 개론에서도 다시 한번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셔야 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가는 거지. 공시지가, 그 동네의 대표적인 땅, 큰 사거리 땅으로 그 땅값으로 이 땅을 사가는 건 아니라고요. 5번, 또 틀린 거죠.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해설이 있죠. 해설에 동그라미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즉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공적 주체가 개인 토지 A를 매입할 때 A 토지가 아닌 감정평가 기준되는 표준지 공시가로 매입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개별 공시가는 세금 벌금을 매기 위해서 정해놓는 거고, 개인 토지를 매길까 사갈 때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개별 공시가로 매입할 수도 없는 겁니다. 11번 문제요. 맞는 것은 1번이죠. 12번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과 시설 부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X 틀렸죠.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진 것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어느 동네에 이 A4용지,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지역도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 이렇게 내기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사업할 수 있지. 도로 사업 한다. 어디로 가요? 불도저 포크레인 다 준비됐어요. 어디로 끌고 갈 거예요? 도로 사업은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그냥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만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올리잖아요. 올리면은 나중에 사업하는 데 다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허가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5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가 한 덩어리죠. 그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머지들은 사업할 때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구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 단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된다. 3년 X요. 2년 안에 발표를 하는 거죠.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2년 안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X 틀렸죠. 그러니까 자리 설명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집에 있는 설명을 보시면, 해설을 보시면, 그러니까 2장 앞으로 와서 43쪽이요. 그러니까 43쪽에 2년 미집행, 43쪽에 8번 문제 해설이요.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됐을 때는 세 번째 칸 가공, 개, 재,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 재축을 허가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이요. 그러니까 다음 쪽 44쪽, 여기 이제 칠판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만, 그러니까 44쪽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9번 문제 해설이요.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됐을 때 3330 허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12번 문제 동그라미 4번 틀렸죠. 2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면 가공개재,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일 때 3330입니다. 4번도 틀렸고요. 5번 지문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매수 청구가 있은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그러니까 10년 미집행 어찌고 저찌고 됐을 때 10년에 6월에 2년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맞습니다. 13번 문제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X요. 20년 미집행의 경우에 20년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X요. 국토계획법 기본 단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광시군이 그러니까 시설 결정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거나 아니면 10년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장기 미집행 시설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지방의회에서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보고를 받고 그중에 뭐는 그러면 풀어라. 뭐는 이건 꼭 필요하니까 이건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풀어라고 할 수가 있죠. 동그라미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된다. 관청은 다 외우는 거 아니죠. 외우는 거 아니고 시험에 주된 초점도 아닙니다. 그냥 근데 기본은 잡자고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이죠.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이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택배 주소 매번 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나 아니면 인천광역시나 아니면 경기도가 있겠죠. 뭐 세종과 제주 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송파구 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는 자기 윗사람 누구에게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4번. 장기밀평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에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그러니까 지가 권한자니까 지가 시설 결정했으니까 지가 직접 1년 내 해제하면 되고 시장군수는 지가 시설 결정은 한 적이 없으니까 도지사에게 올리면 도지사는 1년 내 해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시장군수는 시설 결정 한 적이 없죠. 시설 결정을 한 적이 없어요. 시설 결정은 누가 한 거고요? 도지사가 한 거죠. 도지사가 시설 결정을 했으니까 도지사가 시설 해제 결정을 하는 거고 따라서 결정 발표나 해제 발표나 다 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아닙니다. 자, 이상 있고 그래서 13번 맞는 것은 4번이네요. 이제 14번 이하로 이제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14번 이하는 이제 공익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지 보신 게 여기까지 보신 게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됐을 때 그 부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어떤 효과들이 생기냐 이런 내용을 보셨고 이제 그 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게 되고 또 이제 큰 한 덩어리가 새로 이어지니까 여기서 잠깐 쉬고 14번 이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